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비타민C가 완전히 무용지물이라면 더 끔찍한 사실은 잘못된 복용법이 오히려 암과 치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를 매일 먹고 있지만 믿을 수 없게도 대부분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저녁 취침 전에, 하루 한 번만. 이 모든 방법이 상상조차 못한 건강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에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91세에도 여전히 현역 의사로 활동하는 내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충격적인 비타민C의 진실. 단 3개월 만에 암 위험을 30% 낮추고 치매를 예방하는 비밀 섭취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 정보가 더욱 절실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십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효과적인 비타민C 활용법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타민C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에 한 번? 공복에? 취침 전에?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비타민C의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장 건강까지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잘못된 복용법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잘못 전달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름은 박현우입니다. 9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3시간씩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아직도 환자를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몸은 곧 습관의 결과입니다. 단순하지만 이 말 속에는 40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를 관찰한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큰 비밀은 건강이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닌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C의 올바른 섭취법입니다. 제가 지금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병원에 오는 70대 여성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비타민C 1000mg을 복용했습니다. 결과는 선생님, 비타민C 먹고 나서 속이 너무 쓰려서 포기했어요. 위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공복에 하루 한 번 복용하니 효과는커녕 속만 망가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 없이 잘못된 방식으로 비타민C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82세 환자는 10년 넘게 비타민C를 복용했지만 지난 겨울에도 감기가 3번이나 걸렸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복용했냐고 물었더니 역시 아침 공복에 한 번만 드셨더군요. 효과를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비타민C의 효과는 복용 방법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현대인의 몸은 100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오염, 스트레스, 가공식품으로 인해 활성산소가 훨씬 더 많이 생성됩니다. 미세먼지만 해도 20년 전보다 훨씬 심각해졌죠. 이런 오염물질은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이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의 DNA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항산화제인 비타민C도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현대인은 영양소가 부족한 식단을 먹고 있습니다.
토양이 예전보다 영양분이 적고 유통 과정에서도 비타민이 파괴되어 같은 양의 과일을 먹어도 100년 전보다 비타민 C를 적게 섭취하게 됩니다. 상상도 못했던 사실이지만 비타민 C는 단순한 감기 예방제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항암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복용법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대표 항산화제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암의 주요 원인으로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 변형시키고 이렇게 변형된 세포가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국제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활성산소는 15개 이상의 암 유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의 경우 활성산소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환경 오염물질, 스트레스, 가공식품 등이 이 활성산소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 위암을 유발하는 나이트로사민 생성을 막아줍니다. 나이트로사민은 식품 첨가물이나 훈제 음식, 절인 음식에서 많이 발견되는 발암물질입니다. 비타민 C는 이런 물질이 위에서 형성되는 것을 막아줘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에 비해 위암 발생률이 25% 낮았습니다. 특히 염분이 높은 식단을 먹는 사람들에게 이 효과가 더 컸습니다. 한국인의 식단이 일반적으로 염분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도 비타민 C는 대장 내 유익균 환경을 개선하여 만성염증을 줄입니다. 이는 대장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를 적절히 섭취한 그룹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20% 낮았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개선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도 강화되어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비타민 C가 면역세포의 무기를 보호해 암세포의 면역 회피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자연살의 세포는 암세포를 찾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이런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기에는 이러한 비타민 C의 효과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 환자 중 75세 이종성님은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점막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6개월 동안 하루 3번 비타민 C 2000mg씩 복용하도록 했더니 다음 검사에서 점막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종성님은 비타민 C가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놀라워했습니다. 다른 71세 환자는 대장 용종 제거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비타민 C를 꾸준히 나눠 복용했는데 1년 후 추적 검사에서 용종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체내에 단 3시간만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아무리 많은 양을 복용해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고 맙니다. 이는 마치 하루 종일 목이 말라도 아침에만 물 한 잔 마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비타민 C를 잘못 복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비타민 C 1000mg을 한 번에 복용했을 때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약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그냥 소변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비타민 C의 대부분이 그냥 화장실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과 건강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1000mg을 200mg씩 5번에 나눠 복용하면 흡수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제가 40년간 환자들에게 권해온 비밀 복용법의 핵심입니다. 같은 양의 비타민 C라도 복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흡수되는 양이 3.5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C의 진정한 효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비타민 C를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를 식사와 함께 섭취했을 때 공복 상태보다 흡수율이 15% 높았으며 위장장애 발생률도 68% 낮았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를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공복에 비타민 C를 복용하면 속쓰림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타민 C는 아스코르브산이라는 산입니다. 빈 위에 산을 넣으면 당연히 위 점막이 자극을 받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간 식사 시작 약 5분 후에 복용하면 위에 음식이 있어 위 점막 자극이 최소화되고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위장 불편함 없이 비타민 C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7세 박영수님은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1000mg만 복용했습니다. 그러다 제 조언대로 하루 3번 식사 중간에 나눠 복용하게 했더니 2달 만에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활력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매일 오후가 되면 피로감을 느껴 꼭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활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환자 73세 한지영님은 비타민 C를 공복에 복용하다가 위통으로 중단하셨는데 식사 중간에 복용하도록 바꾸고 나서는 불편 없이 복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피부톤이 밝아지고 작은 상처도 더 빨리 아물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같은 비타민 C라도 복용법만 바꿨을 뿐인데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루형 비타민 C가 좋은 이유는 흡수가 빠르고 위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면 위 점막과의 접촉 면적이 넓어져 자극이 줄어듭니다. 정제는 가루에 비해 흡수율이 떨어지지만 휴대가 편리해 외출 시에는 유용합니다. 리포조말 비타민 C는 지질로 코팅되어 위장 자극이 적고 흡수율이 높지만 가격이 비싸고 대장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뇌세포 안에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활성산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타민 C를 농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비타민 C가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른 채 비타민 C를 잘못 복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신체 산소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이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이 바로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뇌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비타민 C 공급은 뇌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의 산화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지므로 비타민 C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뇌에서의 비타민 C 농도는 다른 장기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해마와 같은 기억 형성의 중요한 부위에 비타민C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C가 뇌 건강, 특히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뇌가 스스로 비타민C를 모으고 보존한다는 사실이 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노인들이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4,000명을 16년간 추적한 이 연구에서 비타민C 섭취가 풍부한 그룹은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30% 낮았습니다. 16년이라는 긴 연구 기간과 4,000명이라는 많은 참가자 수는 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비타민C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해 알츠하이머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독성 단백질로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방해합니다. 비타민C는 이 단백질의 응집을 방지하고 이미 형성된 플라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뇌의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뇌염증은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비타민C는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여 뇌염증을 줄입니다. 만성 염증이 치매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등 다양한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타민C의 항염증 효과는 전반적인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비타민C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기분, 인지 기능, 집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 집중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2세 김명자님은 초기 인지 장애로 진단받았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비타민C를 하루 3번 나눠 복용하도록 했더니 1년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유지되었습니다. 보통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지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습니다. 김명자님의 딸은 어머니의 기억력이 더 나빠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 79세 이영수님은 초기 인지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약물 치료와 함께 비타민C 복용법을 바꾸고 8개월 후 간이 정신 상태 검사에서 3점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영수님은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더 잘 기억나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비타민C의 최적 복용법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은 수많은 환자들의 건강을 개선시켰고 의학계의 최신 연구로도 입증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온 비타민C 복용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비타민C의 올바른 복용량은 하루 6,000mg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양의 1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양을 한 번에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간에 각 2,000mg씩 나눠 복용하는 것입니다. 분할 복용의 원칙이 비타민C 효과의 핵심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지만 하버드 대학교 의대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C를 하루에 나눠 복용했을 때 혈중 농도의 변동이 적고 항산화 효과가 더 지속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6,000mg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하루 3번, 각 1,000mg부터 시작해 일주일마다 500mg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3주 후 하루 6,000mg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점진적인 접근은 몸이 높은 용량의 비타민C에 적응할 시간을 주어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복용하면 장이 적응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복용하면 장이 적응하지 못해 설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삼투성이 있어 장에서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설사가 난다면 복용량을 줄이고 다시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비타민C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에 맞게 조절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른 우려는 요로 결석입니다. 하지만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비타민C로 인한 요로 결석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사실 비타민C와 요로 결석의 관계는 오해가 많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섭취와 요로 결석 발생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량이었습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면 결석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죠. 비타민C와 함께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요로 결석 위험이 더욱 줄어듭니다. 마그네슘은 요산 결정화를 방지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400에서 500mg의 마그네슘을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면 체내 미네랄 균형이 유지되며 결석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이는 단순한 부작용 예방을 넘어 두 영양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주의해야 할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고혈압약, 항응고제, 항암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비타민C를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는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감소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의 불편함 때문에 포기하는 순간 76세 이정수님의 이야기는 희망의 빛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비타민C 2000mg만 복용했을 때 심한 설사로 고통받았던 그는 1000mg부터 시작해 2주마다 500mg씩 천천히 늘려가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몸이 점차 적응하여 결국 하루 6000mg도 아무런 문제 없이 복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계적 접근이 가져온 기적적인 변화였습니다. 환자는 비타민C 복용법을 바꾼 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 불편함을 인내하며 올바른 방법을 고수한 결과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의 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비타민C의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부작용보다 복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면 부작용은 최소화되고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용법 때문에 비타민C의 진정한 혜택을 놓치고 있으며 심지어 건강 악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건강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먹기만 하면 좋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먹어야 내 몸의 의사가 됩니다. 40년 내과 의사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단순히 비타민C 복용법만 바꿨는데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많은 경우 삶을 완전히 바꾸는 변혁적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암과 치매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분들에게 이 방법은 더욱 결정적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암과 치매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비타민C를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복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상태로 남겨지는 안타까운 아이러니입니다. 놀랍게도 저 자신도 이 방법의 극적인 수혜자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50세였을 때 심한 피로와 잦은 감기로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사였지만 저조차도 해답을 찾지 못했던 순간 우연히 외국 논문에서 비타민 C의 분할 복용법을 발견하게 되었고 마지막 희망으로 직접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단 2주 만에 피로감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큰 병 없이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91세에도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환자를 진료하는 활력은 이 비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은 나이가 많을수록 비타민 C의 효과가 더 극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체내 항산화 시스템이 비교적 활발하게 작동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시스템의 효율성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따라서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비타민 C 복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젊은 사람들보다 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대 늦지 않았다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습관에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이 반응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개입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예방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타민 C는 바로 그런 강력한 예방책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의 격차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어섰지만 건강 수명은 64세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생애 마지막 15-20년을 질병과 불편함 속에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좁히는 것이 현대의학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고 그중 건강하게 90세를 넘긴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정신력이었습니다. 비타민 C 복용법도 그중 하나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루 3번 식사 중간에 각 2000mg씩 총 6000mg을 가능하면 가루형으로 처음엔 적은 양부터 천천히 늘려가며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방법이 여러분의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암, 치매, 노화로부터 내 몸을 획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확고하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복용법을 몰라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마치 강력한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법을 몰라 병으로 계속 고통받는 것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진정한 반전 스토리는 85세에 비타민 C 복용법을 바꾸고 90세까지 건강하게 산 환자들의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의학적으로 너무 늦었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되고 면역 체계는 어느 나이에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85세의 습관을 바꾸고 90세까지 건강하게 살며 매일 손주들과 뛰어노는 환자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복잡한 건 없습니다. 식탁 위에 비타민C 가루 한 통을 올려두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놀랍게도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당신이 인식하기도 전에 세포 수준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오늘의 건강은 오늘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암과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결심하는 작은 변화가 10년, 20년 후에 당신의 건강을 결정짓게 됩니다. 비타민C처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매일 조금씩 관리하는 것이 암과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건강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이런 작은 비밀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건강한 몸으로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91세 현역 의사가 전하는 이 비밀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